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좀 무거운 사연입니다. 무거운 사연이고, 이 사연을 잠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는데, 사연자분은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에 없고,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부탁하신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분 사연자의 언급 없이 그냥 보내드린데도 우리끼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미리 읽어봤는데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좀 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연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제목대로 과거에 대한 괴로운 기억을 잊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이행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낯뜨거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주제로 고민 상담 요청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약 2년 전에 성추행을 심하게 당한 기억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남자고요. 원래라면 거의 여성이 남성한테 당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남자이면서 역으로 여자한테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남자는 분명 성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때려서 맞으면 아프듯이 남자도 역시 여자한테 성적으로 나쁘지 당하면 수치심 느껴지고 굴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해도 여성이 남성한테 하면 그냥 장난이고 남성이 여성한테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돈을 도둑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금전 피해라든지 그냥 주먹 가격이나 몽둥이로 맞는 폭행을 당했다면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겠는데 제가 성격이 이상하고 특이한 데다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지 과거에 당했던 그 일 자꾸만 생각나고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는 않고 계속 생각나면서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상상도 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용기도 힘도 능력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속으로 삭혀서 있는 길을 찾는 것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놨구나. 이런 내용을 썰방에서 고민 해결 방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보내는 사람을 비공개로 부탁드리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사연 말씀드리는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해서 곤란하시다면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 저만의 과거의 괴로운 기억을 잊는 방법을 찾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다른 주제로 사연을 올리도록 할게요. 제 이메일 보시는 대로 해결 방법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다면 편하실 때 한번 답변 주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가늠 안 되는데 이분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보통 선거 관련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보통 타겟이 여자고 하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남자 여자한테 하는 걸 보통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범죄도 그런데 근데 예외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있어요. 이것도 엄연히.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서에서 감히 내가 여자한테 당했다고 얘기하면 참 이게 어려운 게 대다수가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이런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많은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요. 남자가 소수고 여자들이 많은 조직. 여초 사회죠. 이게 남자들이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자리. 보통 권력자가 비권력자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동기거나 학업자가 나한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구체하기 힘들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실화극장 재화벌이라는 그 예전에 법정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 그 사건 판례를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법정 드라마를 만든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사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 남자가 여자한테 성추행 당한 거.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이 생각나네요. 그 거기 사건에서 보면 그 재현된 건데 그 영상 보시면 남자가 이제 그 방직 공장에 이제 보전시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나와요. 그 피해자고 그 가해자는 누구냐면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이제 노동자분 여자분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줌마 결혼하신 분이고 그 피해자 남자는 이제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의 업무는 이제 그 이제 방직 기계에서 이제 뭔가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전화 받고 이제 수리하고 이제 뭐 부품 갈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가해자 두 명, 한 명이 아니 두 명이야. 그 여자 두 명이 올 때마다 이제 엉덩이 쓰다듬고 이제 팔짱 끼고 특히 심지어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근데 거기 방직 공장에 보면 다 여자들밖에 없어. 공장 안에 재봉틀하고 만진 사람들이. 남자는 소수고. 그래서 같이 다니는 남자 동료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뭐 억울했구나. 당장 신고하자 이런 반응보다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난 부럽다. 나도 나한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 별거 가지고 예민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그게 상처를 좀 깊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게. 내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이런 사실을 누구한테 뭐 동성한테 알린다 하더라도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 아마 이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님한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연을 보냈다고 해서 님을 이상하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이 범죄라는 거는 굳이 성별이 없습니다. 비율은 있어도. 이런 사건이 본인만 뭐 당했다고 해서 본인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할 수 있어, 누구든. 남자도 당할 수 있어. 여자만 있는 환경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권력이 세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할 수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본다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 이분은 기억을 잊는 방법이라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성관련 센터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사람은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이게 성추행 고소하기 어려운 게 이게 증거가 없잖아 증거. 그리고 법정까지 가면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판사분들이 요즘에 재판을 그지같이 하다 보니까 안 믿어줄 거 아닙니까? 법정까지 가면 졸라 피곤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간강제추행은 비친고죄입니다. 비친고죄가 아니라. 비친고죄예요. 바로 수갑채워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강제추행을 뭐 법정에 가서 이게 인정하려고 해도 이게 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화벌 시라극장의 재화벌에서도 이 강제추행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격자가 가장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목격자를 해줄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사건에서도 그 같이 일한 여자 동료가 안 도와줬으면 무죄였어요, 무죄. 그 사건의 쟁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무슨 뭐 여러분 있잖아요. 강간죄하고 또 강제추행이 다른 게 뭐냐면 강간죄는 기수와 미수가 뭐냐면 삽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삽입을 하게 되면 강간죄 기수고요. 못했으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뭐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DNA입니다. 정액에서 DNA 나오면. 그것만 하더라도 다 커버가 돼요. 근데 강제추행은 마땅히 이거를 증거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이 난감해요, 이게. 당하더라도. 이게 그리고 강제추행의 대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남들과 공개된 곳에 당하는 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밀폐된 곳에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 수집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다닐 때마다 뭐 캠을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이번에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사연자분한테 제가 성관련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성관련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도 여직원이야. 남자 직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경찰청에 가면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어. 해바라기 센터가 뭐냐 하면 성범죄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복귀하고 이제 어떤 그런 좀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데 그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여직원이에요. 이분 또 남자잖아. 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 직원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남자 여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피해자도 편하게 어떤 그런 좋은 거 상담을 할 수 있는 남자 피해자를 전문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동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자라고 무조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거에 특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게 하지. 근데 여자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도 그걸 알아야 돼. 망고 없다니. 여자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 세상이 지금 남자들한테 안 좋게 돌아가죠. 그럼 여자들한테 이거 굉장히 손해예요. 전국적으로 여자들한테 더 손해야. 이 남자들한테 손해가 아니라 여자들한테 더 손해예요. 왠지 아세요? 만약 길 가다 여자분이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살신성인 같은 꿈도 꾸지 마. 여자분이 어디서 뭐 물에 떠내려간다? 그럼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뭐 어떤 수해 현장이나 복구 현장에서 못 나온 경우 많잖아.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동의할 수 없어요. 상담 같은 거 보면 여자들과 공감력이 뛰어나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객관적인. 저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좀 가는 스타일이잖아.
요즘에 세상이 험해진 게 저도 그래요. 내가 옆에 여자분이 있어. 난 그냥 어떻게 하냐 하면 여자분이 앞에 있잖아. 무조건 뛰어가서 여자분 뒤로 제끼게 만들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학생이 있어. 학생이 걸어가는데 학생이 혹시나 날 나쁘게 볼 것 같잖아. 그러면 일부러 골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뛰어서 가서 멀찌감치 제껴버려요. 멀찌감치. 근데 내가 살면 이런 느낌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이런 경험 있죠? 어? 인적이 드문데 돌을 걸어가는데 혹시나 날이 안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전력 질주 해버리는 거야. 괜히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아예 안 보이도록 그냥 안 보이도록. 아니 그래 핸드폰 봐도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도록 그냥 안 보이도록.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안 그냥 아예 내 눈앞에 사라지도록 전력 질주해가지고. 아유 진짜 세상 꼬라지가 왜 이렇게 돌아가냐.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여초 관련 직장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초 관련. 음,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여초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초 직장에서. 여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조직에서 일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자들이 그만큼 믿기 힘든 세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같이 피해를 입으니까 맞잖아요. 경국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 나중에는 진짜 다 죽어가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남자가 어떠고 저쩌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저건 바로 교섭을 해야죠. 수치를 느꼈는데. 근데 구독님 아셔야 돼. 우리나라 같이 법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곰탕씨 사건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법이 지금 이 법관들이 약간 좀 이미 한쪽에 쏠려 있어요. 판결이 무슨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판결들이 계속 나와. 고소하면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잡아가서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받으면 법정까지 가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강제추행의 기술을 인정하려면 당시 어떤 영상과 목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강제추행의 대부분이 보통 밀폐된 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곳에서.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놓고 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해버리면 이거 증거를 남기기 힘들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증거 없으면 뭐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고소했는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야. 2차 피해를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고소는 쉽죠. 근데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돼요. 왜냐? 강제추행이 이제 비친고죄니까 신고만 하면 경찰 간부들이 수갑채워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증거 없어가지고 증거 혐의점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이 없어가지고 수사관이 혐의 없음과 증거 불충분을 풀려났을 때. 왜냐하면 사건의 혐의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거를 원래 특히 성범죄는 증거 취득을 먼저 해야 돼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물론 여자분들이야 증거 같은 거
증거 같은 거 이제 없어도 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남자의 눈물이 증거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누가 봐도 법정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이상하게. 그 증거도 없어. 눈물 흘린다고 과연 봐줄 수 있을까요? 누가 봐줄까? 그러니까 뭐야, 시라크전 제아벌도 유죄가 나온 이유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 같은 라인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증인을 서줬기 때문에 목격자라고 증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저분이 이제 그걸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사건이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관련 대화 목록과 그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해요. 근데 고소하게 되면,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그런 거야. 설령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 유죄를 인정한 칩시다.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게 나한테 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커요. 이 성범죄라는 게 안 좋은 게 그런 거야. 지금 왜 여러분들이 왜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친고죄를 하니까 막상 피해를 답해도 고소할 확률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20%도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성범죄가 대부분이 아는 사람의 이 지인들한테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자꾸 협박하고 회유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겁먹고 고소를 못 하는 거야. 기소율도 낮고 중간에 합의해버리면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특히 중간에 협박을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보통 그런 범죄를 당한 사람은 약자니까, 가해자는 강제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나를 고소해가지고 뭐 큰맘 먹이면 너 이 바닥에서 그냥 못 다닐 줄 알아, 소문 다 내버릴까,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 뭐 피해자를 하더라도 어 이게 외부 사실 알려지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변호사분한테 한번 자문 받아보시는 거 어떤지 전 추천드립니다. 사연자분한테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근데 저도 일단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만약 시간이 안 지나고 그 사건 같은 게 직후에 벌어졌다면, 직후에 일단 한번 변호사 찾아가서 한번 자문 한번 받아보시죠. 저는 피해를 잊으려면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다고 하지, 본인은 시간이 지나도 못 잊잖아요. 못 잊으니까 한번 변호사분한테 이 사건 관계를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한번 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잊으려면 내가 피해 당한 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님이 잊으려면 좀 덜 생각나려면 억울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정당한 보상이 왜 가해자를 처단한다거나 아니면 가해자한테 뭐 합의금을 받는다거나, 뭔가 정당하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이게 맞잖아요. 내가 억울한데 나는 고개 숙이고, 이건 너무 잘못된 거잖아. 가해자는 고개 빳빳이 들고 댕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뭐 제가 이게 사연이 너무 어려운 거라서 그 사연자분한테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본인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흔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머리를 최대한 많이 맞대 보는데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이거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습니다. 부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좀 정당하게 좀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예, 대가를 꼭 치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님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억울함에 대한 좀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